자, 좀 쉬셨나요? 전 안 쉬었습니다. 쉬지 마. 자, 보세요. 그대로 있죠? 이제는, 내가 좀 쉬고 싶지만, 창의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은 말하자면, 여기, 지금 일단 앞부분 나오는 건 이제 화법 단원이기도 하고, 뭐, 매체 부분이 약간 섞여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독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역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 요 정재승이라는 사람 말씀드렸고요. 어, 이거는 내가 또 보여줄 수 있지. 야, 저는 이제 약간 옛날 판이고, 요거 이제 신판 나왔더라고요. 이제 12발자국이라고 하는 데에서 창의성을 설명한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상황이 강연이에요. 강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특징에 도입부, 정개부, 정리부로 발표 내용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입부와 정리부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부와 정리부의 특징들을 잘 기억해 놓고 나머지는 정개부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잘 되고 있냐? 갑자기 또 불안해지는 거지. 자,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정재승입니다. 자기소개 되게 짧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 먼저 시작을 했어. 이 질문을 통해서 뭐 하는데 청중 반응 확인하잖아. 음. 청중들 어떻게 느낄까 반응하자. 예. 지금 어느 정도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작이 요거예요. 창의적인 발상으로 가는 지름길? 몰라요. 본질을 점검할 수 있는 실마리까지만 알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두 가지, 존재의 특징, 이런 방법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시작은 몇 가지 질문으로 하겠다가 도입부 끝입니다. 내용 소개했어요. 말하기 시작할 때 화법, 우리 모의고사 풀 때 보면 나오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자, 지능과 상관이 있느냐? 아, IQ 110 이하의 피험자군에서는 비례한다. 근데 넘어가면 어창의적이진 않다. 일정 수준까지만 넘어가면 그냥 고만고만하고 그럼 다른 영역이라는 거네.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이 이거예요. 바둑 7급과 7단 중에 실제로 이 둘은 엄청 차이가 있죠. 실력적인 측면에서. 누가 머리를 많이 쓸까요? 근데 바둑에 대해 아는 게 없어. 7급, 7단 잘 몰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 잘 모르겠다. 운전면허를 딴 지 일주일 된 사람과 7년 된 사람 차이 뭐냐? 반응 보니까 아하 하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지금 리액션에 대한 또 리액션을 하고 있는 거죠. 일주일 된 사람이 더 많이 쓴다. 그러면 능숙한 사람들은 머리를 별로 안 쓰는데 어떻게 성과가 나오고 창의적이라고 얘기할까? 다른 데에서는 쓰지 않고 그 지적 에너지를 확 모아서 중요한 상황에서 쓰는구나. 창의적인 사람들 암기를 안 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기술을 이미 충분히 체화해서 거기에서는 인지적인 소비를 하지 않아서 그 아껴둔 인지적인 능력을 중요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1만 시간의 법칙, 아웃라이어에서 소개됐던 1만 시간의 법칙은 뭐냐? 안데르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특정, 여기서는 보통 이제 악기 연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사람들의 과거를 추적해 보면 어렸을 때 큰 재능의 차이는 없지만
거장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1만 시간 이상의 연습량이 있었다라는 거지. 자, 결국은 뭐다? 반복되는 기본기의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 이것을 아까 단초 있죠? 창의적 발상의 실마리를 신경과학적인 접근에서 찾았다라고 하는데, fMRI 안에 눕혀놓고 뇌를 찍어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청중이 어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있어서, 아, 그거는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청중의 반응이 직접 여기 나왔죠. 이해하지 못했다가 알게 되었다. 어, 많은 경우 실패했지만, 이 바둑기사 관찰에서는 성공한 게 뭐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순간, 멀리 떨어져 있는 뇌의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창의성은 뭐다? 특정 부분이 아니라 뇌 전체를 두루 사용하는 거구나. 서로 먼 데가 연결되는 거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즉, 이런 남과 다른 각도 여기에서 바라보는 것이 창의적 발상의 시작이고, 요거 기억하시나요?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이런 변형을 주는 거, 요거 이제 준 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 예전식 표현으로는 반 언어적 표현도 있어요. 절반 할 때 그 반. 이건, 근데 약간 반대라는 의미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상 준 언어적 표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창의적인 존재가 되려면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느냐? 어, 내가 잘 모르는 분야나 나랑 다른 분야의 사람들 전문가와 지적인 대화를 즐기면은 그런 사고가 좀 확장된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방법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운동이고 운동을 통해서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고 막 뇌세포 같은 거나 아니면 신경세포들은 이제 안 만들어진다. 이제 끝이다. 신경은 망가지면 끝이다. 요 얘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아니래요. 운동을 할수록 더욱 많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어? 단호한 표정을 지었죠. 단호한 표정. 그 단호한 표정이라고 하는 건 음성을 배제한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이건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활동에서 뒤에 그렇게 나오고요. 아인슈타인은 자전거 위에서 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운동들이 창의적 발상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수면. 자는 것도 중요하다. 왜? 쓸데없는 거 버리고 장기 기억으로 남기는데 그 장기 기억들이 잘 남아서 서로 연결되면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한 거잖아. 마지막은 세 가지를 한 번에 얘기했는데, 독서하기, 여행하기, 사람 만나기. 그런데 이걸 묶을 수가 있죠. 이건 뭐다? 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극을 충분히 받아내자. 그래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설명이 이렇죠.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왜? 이 세 가지라는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질의응답 시간은 충분히 죽기 위해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정리고 굉장히 간단하겠네요. 자,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게 있죠? 창의성을 주제로 한 이번에 논설문입니다. 창의성의 오해와 진실이니까 오해를 밝혀내고 진실을 추천하겠네요.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말,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마치 우리는 순간적으로 아하 이론이라는 말처럼 갑자기 번뜩하고 떠오르는 걸 생각한다 이거지. 뉴턴이 그냥 자빠져 있다가 사과 한 대 맞고, 이것은 만유인력 빠밤 이렇게 한 것이 드라마틱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약간 재밌잖아. 천재는 역시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뉴턴은 굉장히 고되고 지난한 과정을 다 겪고 연구에 가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은 것이지, 정리한 것이지, 사과 한 대 맞아서 바로 정리가 된 게 아닙니다. 이런 오해는 왜 생겼다? 예, 재밌잖아. 재밌잖아.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천재적 발상으로 반짝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다? 실제는 생각의 노동, 숙성,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게 이 사람 얘기예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게, 그렇죠. 각 점들을 연결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 지금 아까 봤던 정재승 박사의 강연에서도, 연결한다. 이런 얘기처럼, 이 부분 내용이 일치하네요. 자, 그러니까 점을 우리가 새로 찍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점들을 서로 연결하는 게 창의성이라면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냐?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변형해서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연결해내는 거. 이것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창조가 아니라 변형이고 편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오해 뭡니까? 독특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가장 큰 장벽, 안 좋은 거란 얘기네. 이게 나쁜 거야. 그래서 경험이 남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포기하지 말고. 자, 그리고 우리는 왜 창의적이지 않을까? 안정에 머물고 싶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전을 포기하죠. 새로운 즐거움도 얻지 못하고 창의적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요 어린 왕자에서 많이 본 거죠, 요거. 아저씨 무섭지 않아요? 모자가 뭐가 무섭니? 여기 초반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안전지대에서 안정성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된다?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을 알아보지 못하는 꽉 막힌 어른이 될 수 있다. 이거고요. 또 여기 중요하고 또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게 동화적인 상상력입니다. 동화적인 상상력은 엉뚱한 생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새롭고 주관적인 거예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새롭고 주관적인 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길러진다라고 하는 게 박종화 아저씨의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또 창의성에 대한 설명들이었고요.